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떠난 후 정말 아무렇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내가 떠난 지금 과연 나를 잊고 잘 살고 있을까? 어쩌면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믿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매일, 매 순간 당신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온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강하고 독립적이며 타인에게 무관심한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나 유대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타인을 통제하며 감정적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거머리처럼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모습과 교묘한 화술, 그리고 넘치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진짜 속내를 위장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걸어나오는 순간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견고해 보였던 성벽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긴 그 텅 빈 공간은 그들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심연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사람들처럼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상대방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일방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연인, 친구 혹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자존감을 떠받치는 감정적 공급원이었습니다. 당신이 건넸던 모든 칭찬, 당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요구를 먼저 챙겼던 모든 순간, 그들의 잔인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모든 노력.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깨지기 쉬운 자아를 먹여 살리는 영양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세계에 당신을 들여주는 것이 큰 은혜인 것처럼 행동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매일 당신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결코 당신에게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겉으로는 오히려 냉담하게 행동하거나 당신이 떠난 것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다는 듯 혹은 당신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서둘러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실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가면이자 필사적인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붙잡으려 허둥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없이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즉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을 자신의 공허함 속에 고스란히 앉아 있도록 강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부의 찬사 없이는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피해자에게 그토록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그들을 곁에 두기 위해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감정적 반응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두려움이든 분노든 심지어 동정심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그들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존재하며 당신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게임에 어울려주지 않을 때 그 고요함은 그들에게 귀가 먹먹할 정도의 거대한 소음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는 방식이 당신이 그들을 그리워했던 방식과 같을지 궁금해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해 해주었던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해주었는지, 당신이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흡수해 주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몇 번이고 그들을 용서했는지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은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아끼던 도구를 빼앗겼을 때 그들은 제대로 기능하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불안하고 모든 것이 노출된 듯하며 절박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종 거짓된 약속이나 매력, 혹은 죄책감을 무기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재빨리 다른 사람을 찾았다 해도 그것이 당신에 대한 의존성을 지우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모든 새로운 사람을 당신과 비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야말로 그들을 가장 오래 견뎌주고 가장 많이 베풀었으며 가장 많이 용서해 주었고 그들의 허약한 자아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시켜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은 잃어버린 관계를 재현하려는 시도에 불과하지만 결코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만큼 그들을 견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거만한 태도 혹은 빠른 환승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계속해서 피 흘리는 상처 위에 붙인 임시방편의 반창고일 뿐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매일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평생 두려워했던 진실, 즉 그들은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허함 속에서 그들의 의존성은 강함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약점이라는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신이 그들의 삶에서 떠났을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외부에서 보면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 없이도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며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당신의 부재가 아주 작은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는 깨지기 쉽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으며 타인의 관심과 인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차가운 외면 아래에는 그들이 평생을 피해 도망쳐온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당신이 떠났다고 해서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부재는 그 공허함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그들이 연기하는 무관심의 가면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수치심과 무능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완성해온 생존 메커니즘이자 방패인 셈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당신이 떠난 것은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이 더 크게 웃을수록, 더 행복한 척 연기할수록, 당신 없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더 많이 과시할수록 당신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가면 아래에서 그들은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부재는 단순히 그들 삶의 빈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도망쳐온 공허함 그 자체에 환한 조명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곁을 떠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떠남과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통제와 지배를 통해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그것이 사랑이든 싸움이든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든 심지어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시도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원하는 곳에 붙잡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당신이 쏟아냈던 모든 말, 모든 눈물, 모든 분노의 표출은 그들의 자아를 살찌우는 먹이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중요해.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의 평화는 내 손에 달려 있어. 이것이 바로 침묵과 부재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은 단순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타오르는 불길에서 산소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당신 마음대로 휘두르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는 나르시시스트에게 길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절대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 더 이상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떠나는 것은 당신의 성장과 치유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마음이 따뜻하고 용서할 줄 알며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만들어보려는 사람들을 목표로 삼습니다. 떠남으로써 당신은 그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당신이 그 기능부전의 관계에서 벗어날 만큼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훗날 그들이 사과나 약속, 죄책감을 내세워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떠남이 과연 영향을 미쳤을지 의심하고 있다면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공급원이 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지 않겠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가 매일, 매 순간 듣고 느끼게 될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매일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삶에 있었던 그저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중요하고 인정받고 강력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당신은 무심코 그들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었고 그들이 항상 지니고 있던 깊은 무능함을 가려주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떠났을 때 당신은 물리적으로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토록 의존하게 된 감정적 공급원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거울로 사용합니다. 혼자서는 유지할 수 없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그 거울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나자 그 거울에는 금이 갔습니다. 당신 없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그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들은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낍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취미로 스스로를 분산시키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진실은 그 누구도 당신이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라면 견디지 못했을 것들을 견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주지 않았을 것들을 더 주었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의 부재를 더욱 거대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당신이 남긴 공허함은 단순히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어주었던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당신 없이 그들의 하루는 더 단조롭고 공허하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없이 그들의 우월성에 대한 환상을 강화시켜줄 사람이 없는 매일매일 그들은 내면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작고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가면이 미끄러져 내릴 때 그들은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그들을 바라보던 방식, 당신이 그들을 아껴주던 방식, 당신으로 인해 자신이 세상 그 무엇보다 위대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 공허함은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코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을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알아주십시오. 매일 크고 작은 방식으로 그들은 당신이 남긴 공허함을 느끼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